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쓰지. 일단 뽑는다라는 얘기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조합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뽑아놓은 다음에 그 뽑은 거를 다시 나열하는, 즉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얘는 바로 순열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조합과 순열을 적당히 섞어놓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911번을 보자.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뽑아놓은 3명을 다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일단 3명을 일단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른 5명에서 어른 1명을 뽑는 거니까 5C1 5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6C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한 거고, 그 3명을 다시 이제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니까 바로 3팩토리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 곱하기 6C는 바로 15, 그리고 3팩토리얼 6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5, 6에 30 곱하기 15가 되니까 450이 되겠네. 912번.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홀수가 3개.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짝수, 즉 2, 4, 6, 8 4개가 있겠지. 거기서 2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일단 5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홀수 5개에서 먼저 3개를 선택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일단 얘는 이제 뽑는 경우고 순 상관이 없잖아. 그 5개를 다시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니까 바로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53은 바로 5C하고 똑되니까 10이 되고, 여기 6 곱하기 120이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가 60 곱하기 120이 나올 테니까 7200이 되겠지. 그 다음에 913번. 지원이와 수연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지원이와 수연이가 모두 포함되고, 다음에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5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누가 뽑혀야 된다고? 일단 지원이하고 수연이 꼭 뽑혀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3명을 일단 2명을 뽑아놨으니까 이제 6명이 남았을 거고, 그 6명 중에서 일단 순서에 상관없이 3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건데, 지원이하고 수연이 꼭 붙어 다니까 묶어서 세면 얘가 1명, 둘, 셋, 4명, 즉 4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4팩토리얼에 대해서 지원이와 수연을 서로 바꿔놓는 2가지 결과가 더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6C3은 6, 5, 4, 5, 3팩토리얼 6이 되고, 다음에 4팩토리얼은 24, 2가 나오겠네. 그래서 없어지고 5, 4, 20 곱하기 48이 되겠지. 그래서 960이 되겠네. 자, 유형 21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좀 정리할 게 많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자, 첫 번째는 먼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부터 하자. 자, 일단 1대1 대응 개수를 구하기 전에 1대1 대응이 뭔지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가 서로 다를 때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특히 정의역과 공유역의 원소가 같을 때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1, 2, 3이고 y가 만약에 4, 5, 6이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4, 5, 6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을 거고, 1이 만약에 4로 갔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요 4로 가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4를 제외한 5, 6 2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2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2가 만약에 6으로 갔다라고 하면 3은 나머지 하나 5로 갈 수밖에 없지. 즉,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자, 우리는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킨다면 이런 거야. 자, 정의의 원소가 만약에 n개가 나오고 공력의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니까 n개라고 한다면, 이때 1대1 대응의 개수는 바로 여기 있는 공력에 있는 원소 n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 어때?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바로 n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1대1 대응과 거의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 똑같아. 정의역 x1과 x가 서로 다르다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다른 거야. 단 이제 정의역과 공유의 수가 어때?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다음에 y가 만약에 4, 5, 6, 7, 8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일단 1이 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지금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나올 거고, 그럼 만약에 1이 4로 갔다라고 하면, 자,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갈 수 있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4가지가 나올 거고, 2가 만약에 6으로 갔다라고 하면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4하고 6을 제외한 바로 5, 7, 8 3가지가 있지. 그래서 5, 4,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역의 원소를 R개라고 하고, 다음에 공역의 원소를 N개라고 이렇게 놓자. 그 얘기는 바로 이 5, 3이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여기 있는 공역 N개에서 바로 여기 있는 정역 R개의 원소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바로 NPR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NPR이 되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Y에서 지금 4, 5, 6, 7, 8에서 저기서 3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4, 5, 6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자, 얘를 이제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 바로 4, 5, 6 이렇게 되면 바로 1이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6으로 갈 거고, 만약에 4, 5, 6을 만약에 요번에는 6, 4, 5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1은 6으로 가고 2는 4로 대응, 3은 5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공역 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게 되면 순서대로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바로 1대1 대응 함수는 바로 NPR이 된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 또 보자. 그냥 함수. 자, 세 번째로 함수의 개수. 자, 일단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1, 2, 3이 나오고 y가 4, 5, 6, 7, 8이 나온다고 하면 봐라 이제.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4, 5, 6, 7, 8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나올 거고, 1이 만약에 4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또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함수니까 2가 4로 못 가는 건 아니잖아. 2가 4로도 갈 수 있고 나머지 5, 6, 7, 8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지.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또 몇 가지야? 5가지고, 마찬가지로 3이 갈 수 있는 경우도 또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놓냐면 우리가 정의의 연소 개수를 만약에 뭐라고 놓고 A개라고 놓고 공유의 개수를 B라고 놓는다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A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바로 정의의 원소의 바로 공유의 원소 B개의 바로 정의의 원소 A, 그러니까 B의 A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즉 여기 5개 있고 여기 3개니까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좀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가함수하고 감함수야. 그러니까 증가함수와 감함수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증가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일단 증가함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역이 x1, x2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 fx1과 fx2 대응되는 합값도 똑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는 증가함수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y가 만약에 4, 5, 6, 7, 8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개수부터 할게. 즉 정역이 x1, x2가 된다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5로 간다라고 하면 2는 절대로 4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왜? 왜냐면 2가 1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 그 대응되는 함수값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1이 5로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4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바로 6, 7, 8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보자 이제. 자, 그러면 일단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잡해서 못 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리는 이거야. 즉 x1이 x2 이런 관계, 대소관계가 성립이 될 때 fx1과 fx 이런 관계니까 우리는 만약에 요게 대응되는 요 대응되는 공역 5개 중에서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대응 관계가 딱 하나밖에 결정이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라는 집합에서 예를 들어 4, 6, 8 이렇게 3개를 순서에 뽑았어. 이렇게 뽑았으면 대응되는 관계는 결국 이런 거잖아. 1이 꼭 4로 가야 되고 2는 꼭 6으로 가야 되고 3은 딱 8로 갈 수밖에 없지. 왜? 이런 관계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역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만 딱 뽑아 놓으면 그 대응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감소함수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3개 4, 6, 8을 뽑았으면 이때는 1은 8로 가야 될 거고 다음에 2는 당연히 6으로 가야 될 거고 3은 4로 가야 돼.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결국 공력의 원소에서 정의 원소를 뽑는 경우랑 어떻다? 조합의 수라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OC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이가 지금 몇 개 있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R개가 있고 정의역이 다음에 공력이 만약 N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는 바로 NCR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잘 이해하자. 자, 그럼 직접 이제 문제를 보자. 자, 914번 주입파 x는 135, y는 2, 4, 6, 8, 10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a, b는 x의 원소가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조건이 a가 b보다 작을 때 fa 그 함수 값도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이지. 바로 증가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지금 1, 3, 5가 나오고 y는 집합이 지금 2, 4, 6, 8, 10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즉 정의의 원소가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도 똑같은 이런 대소관계 성립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공력 2, 4, 6, 8, 10에서 정의하고 있는 1, 3, 5 3개의 대응되는 원소 3개를 뽑아야 될 거고 그 대응되는 3개를 만약에 우리가 2, 6, 10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면 어차피 얘는 A가 B일 때 FA가 F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1은 2로 대응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 6 이렇게 10을 뽑았다라고 하면 이 뽑은 경우에 대해서 대응 관계는 이렇게 딱 한 가지밖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 결국은 여기에 있는 5개 중에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정유 3개를 딱 뽑아내기만 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3개만 뽑아내면 그때에 대응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O, C, 3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O, C, 답은 딱 10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도 감소함수인 경우에도 똑같아 10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를 들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력 2, 4, 6, 8, 10에서 만약에 2, 4, 8을 뽑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1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되냐면 1은 제일 작은 2로 대응이 돼야 되고 3은 그 다음 5는 8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런 관계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바로 공력에서 정의 원소를 뽑는 경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NCR 문제가 되는 거지. 다음에 915번을 보자. A라는 집합 그리고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치역과 공력이 일치하는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야. 즉 A라는 집합이 지금 1, 2, 3, 4 4개가 있고 공력, 치역이 지금 3, 4, 5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거지. 즉 정역 4개가 있는데 이 공력이 지금 3, 4, 5가 있는데 치역과 공력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3, 4,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응되는 관계를 즉 1, 2, 3, 4에 대응되는 걸 적어보면 첫 번째 이런 거야. 만약에 대응되는 치역이 3,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 4, 4, 5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바로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즉 여기 있는 정역 4개니까 치역도 그 각각에 대응되는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꼭 중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3이 중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4가 중복되는 경우, 세 번째는 5가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관계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얘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치역이 3, 3, 4, 5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3, 3, 4, 5 이렇게 나열하면 1은 3으로 대응이 되고 2는 3, 3은 4, 4는 5로 대응이 될 거고 만약에 4, 3, 여기가 5, 3 이렇게 나열한다라고 하면 1은 4에 대응이 되고 2, 3, 4 이렇게 각각이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3, 3, 4, 5를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맞지? 자 그러면 먼저 이 3,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보자. 이게 이제 다시 자 첫 번째 3,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일단 4개의 숫자니까 4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은 바로 4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어때?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통을 배우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아직은 그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우리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
여기에 3, 3 같은 거니까 얘를 그냥 편의상 A1, A2 여기를 B, C 이렇게 놔볼게. 그래서 A1, A2, B, C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 바로 4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야. 여기에 A1, A2, B, C와 A2, A1, B, C 얘하고 얘는 어떤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뭐냐면 이 A1이 3이고 여기가 3, 3, 4, 5고 얘도 3, 3, 4, 5 되는 거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를 다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4팩토리얼로 놓은 건데, 그 4팩토리얼 중에는 이렇게 같은 것들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아이고 여기가 왜 이렇게 되지? 지금 같은 게 이렇게 4팩토리얼에서 같은 게 이렇게 2개씩이 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린 요 4팩토리얼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대응 개수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하면 4, 3, 2, 1이고 2니까 결국은 12가지가 난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여기가 몇 가지? 12가지. 얘도 지금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12가지가 나올 거고, 얘도 똑같이 12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36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통,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또 올라가면 확통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자. 일단 넘어갈게. 다음에 916번을 볼게. 자, 집합 A가 1, 2, 3, 4, 5, 6, 7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함수는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다음에 F1은 7이고, 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대. 자, 한번 적어보자. 지금 A가 1, 2, 3, 4, 5, 6, 7이야. 5, 6, 7이고,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6, 7이지. 자, 그런데 일단 F1이 7이니까 1은 7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되지. 1하고 7은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지워버려도 되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리자. 그래서 1하고 7은 대응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럼 나머지 이제 2, 3, 4, 5, 6, 7이 이제 대응되는 관계를 따져보는데, 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씩 해보자, 이제. 자,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K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2도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1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2로 갈 수 있지.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2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2가 만약에 이제 2로 갔다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F3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이 갈 수 있는 것도 지금 2를 제외한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얘로 가면 안 되고 얘 아니면 얘 2가지로 갈 수 있지.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야? 2가지가 나올 거고. 그래서 만약 3이 이제 1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또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도 F4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1과 1을 제외한 3과 4로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4 갈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야. 또 2가지가 나오겠네. 얘도 2가지가 나올 거고 4가 4로 갔다라고 하자 이제. 자, 그럼 또 5가 갈 수 있는 경우도 F5가 또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경우는 1, 2, 4를 제외한 3하고 5로 갈 수 있는데 또 2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고 5가 5로 갔다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럼 또 6이 갈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또 6보다 여기가 F 또 6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1, 2, 요 3은 이미 대응이 된 거니까 6하고 3 2가지가 있지. 그래서 얘도 2가지가 있고 만약에 6이 이제 6으로 갔다고 하자. 그러면 7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딱 하나, 3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7이 갈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야.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니까 답은 32가 되겠네. 그러니까 차례차례 그냥 해보면 돼.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